지금 보면 또 이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 미인계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말이죠. 그동안 발전해온 것은 미국이 아마 클린턴 때죠. WTO에 가입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직하고 정말 신용을 쌓아가면서 국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그걸 안 하고요. 이 소위 말하는 불법, 사기 이런 걸 갖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단순하게 빨리 어떤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처럼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알묘조장이라는 성어 아시죠? 알묘조장. 예? 미리 보리밭에 가서 이 순을 갖다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다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며칠 전에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죠.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면서 그 배를 가르면 황금이 가득 차 있겠구나 하고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가르니까 황금알은 없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련한 사수를 사기를 쏜 중국의 미인계 보통 홍색 낭자군이라 그럽니다. 붉은홍, 색색, 계집낭, 놈자, 그 다음에 군사군자입니다. 자, 홍서 냥즈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여성 전용 부대를 왜 양성을 했었을까요? 한번 그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해외 무역에 있어서의 운항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애플사도 철수하겠다는 판에 미녀들을 훈련시켜 특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뇌물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홍색 낭자군 계획. 참 기가 막힙니다. 홍서 냥즈쥔计划 이라고 하는 미인계 여성 활용 내막이 폭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찍이 1987년 미국은 소련 간첩이 성을 무기로 미군을 유인했던 사례 이후 소련과 중국 지역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는 현지인과의 연애나 성관계를 전면 금지한 바가 있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이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돌연 미국 정부가 정부 요원들과 가족 및 청부업체 요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상보, 쌍바오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육탄 공세로 기밀을 획득하려는 공세를 막기 위해서 옛 소련에 대한 경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 바로 신냉전의 시작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성의 색을 이용한 정보 수집은 일찍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한 이래 급증하는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색 낭자군 계획을 통하여 해외 파견용 여성 간첩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북경의 대학 가운데 외국어 대학을 중점으로 하여 정치적인 배경이 순수한 많은 간부 자제를 모집하였고 초기에는 단기 교육을 시켰으며 평생 정보 업무를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상호 방첩 활동이나 비밀 공작은 흔한 일이었습니다만 서방 측은 초기에 중국 공산당이 저열하고 음험하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0여 년이 지난 후 관료나 기업인이 성뇌물을 연계로 한 사례가 폭증하게 되자 국제사회의 거대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최근 국가안전부뿐만 아니라 군부의 정보기관 총참모부를 얘기합니다. 외교부, 통일전선부, 그리고 당내에 있는 당대외 연락부 등에서는 여전히 비밀리에 여성을 선발하여 홍색 낭자군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여 년간 홍색 낭자군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성분도 복잡해지고 너무나 많은 임무를 여성이 완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의 정계나
기업계 특정 인사가 중국에 오게 될 경우 중국 측이 설치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은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녹화하도록 강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반드시 외국인들에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그룹도 역시 여성만으로 구성된 섭외부가 있어서 고위 관료들을 유혹하고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여성 전용 팀이 있는 것입니다. 대형 부동산 그룹인 헝따 창립자인 쉬지아인이 미녀로 구성된 가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도 이 가무단의 모습을 봤는데요. 기본 평균 키가 175가 넘고요. 거기에다가 하이힐을 신고 옷을 입으면요, 그냥 뿅 가게 돼 있습니다. 한눈에. 그런 미인들이 한 50여 명, 100여 명이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인 함정을 만들어서 관리나 정치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뇌물이나 연애 및 합법적인 결혼에 이르기까지 홍색 낭자군 계획의 일환으로 다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2010년 초에 팡팡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크리스틴 팡인데요. 이 팡팡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하면서 수년간 여러 명의 미국 정계 인사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 애매한 관계는요, Love Affairs Relationship입니다. 성관계를 통한 애매한 관계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묶여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중에 에릭 스월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월월은 이 팡팡과 열애를 하고 이 팡팡과 소위 육체적인 교감을 하면서 아주 그냥 부부보다도 더 깊은 사이가 됐죠. 자, 후에 이 스월월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 수많은 국가 정보 자산을 이 팡팡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FBI가 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FBI의 조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크리스틴 팡, 이 팡팡이라고 하는 이 중국 여학생은 중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이겠습니까? 전문으로 남자들 후리는 방중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미국의 남성들, 유력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녹이는데 전문가로 미국을 왔던 것이죠. 자, 또한 2011년 캐나다의 보수당 의원 겸 외교부장의 국회 비서였던 그 밥 데하우트는 공개적으로 중국 여성 시롱이라는 여성과 정사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 당시 이 시롱이라고 하는 이 중국 여자는요, 신화사 토론토 주재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폭로되자마자 중국으로 소환돼 버렸었죠. 또 일본의 주간 대중지는요, 2017년 4월 중국 간첩 5만 명이 일본에서 활동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원들 800명 정도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중 70%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다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주둔 기지 주위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중국 여성 간첩들은 상당수가 중국의 공안계통, 중국의 안전계통과 연계된 가라오케, 또 목표로 삼은 일본 자위대 인사들이 자주 가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비 오는 날 우연하게 우산을 빌린다던가 혹은 넘어지던가 하는 수법을 통해서 자위대 요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이렇게 어리숙한 자위대 요원들은 이런 간첩 중국 여인들의 수법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로 홍색 낭자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자주 해외에 나가거나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는
막대한 심적 부담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섬기는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소멸하는데 적극적인 행동으로 호응하는 것만이 진정한 중국인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8월 핸드폰과 대저택 등 영상물에서 중국 여배우 소소선이 돌연히 SNS에 자신이 강제로 중국 정보기관과 총참모부의 2부의 간첩이었다라고 폭로한 일이 있는데 그 여배우는 부득이 서방 외교관의 자제와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수년간 자신을 이용만 하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정리를 해서 심히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미인계는 본래 36개 중에서 패전지계입니다. 즉 기사회생하는 첫 번째인 31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육탄 공세가 토탄 공세보다도 더 강하고 베갯머리가 총뿌리를 이긴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응용한 것이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부 좌파 학생 운동권에서 한때는 혼숙하면서 결기를 다진다라고 알려진 것들이 제법 많죠. 자, 구체적인 사실이야.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본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때는 광화문에 있는 모 텐트에서도 거기서 3명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 정황이 공개된 적이 있어서 뉴스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짐승의 본능에 충실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정보 수집용 미끼로 낚싯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박지원과 함께 2000년 6.15 이후에 평양을 일주일간 방문하면서 북의 젊은 여성들과 합공을 한 우리 언론사 사주님들 많죠? 대표인 사람들 많으시죠?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6.15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달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북쪽에서 애가 태어나서 아이들의 동영상을 받아보셨거나 또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보셨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자수하십시오. 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본능에 충실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몸에 변화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고 집에 사모님들한테는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000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애들이 한 24살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껄떡거리고 북한에 다녔던 목사 여러분들, 전도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인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란 일자를 맞춰서 들여보낸 평양의 아가씨들 몸속에 아마도 그 그녀들에게 원치 않은 임신을 시켰겠지. 그러나 그 임신한 여자들은 그로 인해서 지금껏 평양의 특별구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강건군관학교나 특수정치학교에 보내져서 간첩으로 양성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들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또 무슨 시민단체 여러분들 가서 육체적으로 젊은 여성들과 재미났겠지. 그러나 지금쯤은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보면서 협박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자,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시기 바라요.